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오늘은요, 테슬라 인플레 때문에 오더가 줄었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트위터는 좀 빠졌고, 테슬라는 좀 올랐습니다. 아마존은 주식 분할로 계속 상승세를 잘 이어가고 있어요. 테슬라는 어떻게 될까요? 자, 골드만삭스 테슬라 인력 감축은 마진 상승을 이끈다고 합니다. 세계 2위 경제의 개방은 지속되고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고 갈게요. 오늘도 소폭 상승하는 흐름으로 오늘 마쳤고요. 장 초반에는 좋았어요. 중국에서 코로나19 봉쇄 완화 소식이 들리면서 미 증시가 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코로나19 봉쇄를 완화를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좀 줄어들겠죠. 자, 공급망 우려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미 증시가 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계속해서 가장 크게 변동성을 야기시키고 있는 게 바로 물가 지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6월 10일에 나오는 5월 CPI 지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상승세를 좀 반납했습니다. 자, 월가에서는 CPI 상승률은 뭐 8.2%, 8.3%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뭐 전월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아무튼 이 수치에 따라서 시장은 다시 한번 출렁일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오늘 3%를 다시 한번 넘기면서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국제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 나스닥 지수도 오늘 상승을 했고요. 그렇게 큰 주가 하락을 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유가는 뭐 120불대를 오락가락하고 있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상하이가 코로나19에 관련해서 봉쇄를 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상하이뿐만 아니라 지금 베이징도 방역 조치를 완화하며 정상화 단계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뭐 최근 한 달이 넘게 식당에서 식사하는 게 금지가 되었었는데 6월 6일 어제부터 식당 내 식사가 허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6월 달에는 중국에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수능 시험, 그러니까 대입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계속 방치해 둘 수는 없어요. 이미 고등학교 3학년은 6월 2일부터 등교를 시작했고 초중고등학교 모두가 13일부터 베이직을 이제 등교를 재개한다고 합니다. 유치원은 20일부터 문을 연다고 하고 자금성도 6월 7일부터 재개장했듯이 관광지랑 공원도 뭐 75% 수준에서 다시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에도 좋은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최근에 상하이가 재봉쇄되는 거 아니냐는 뭐 소문이 있었는데 이건 유언 비어라고 합니다. 상하이시에서 통제하는 구역 외에서 감염자가 8명 나와가지고 상해가 다시 한번 봉쇄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소문이 나왔었는데 당국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요. 이 유언비어를 퍼뜨린 사람은 식당 관리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뭐 회사에 나가기 싫었는지 식당에 나가기 싫었는지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 같은데 자, 이러한 뭐 유언비어는 그냥 가족 간의 단톡방에서 얘기한 거라고 해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일파만파 퍼질 수 있다는 게 좀 놀라울 따름이고요. 아무튼 뭐 베이징이나 상하이나 중국의 대도시가 계속해서 이제 개방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중국의 뭐 경제 정책 관련해서는 좋아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중국판 우버라고 부를 수 있는 승차 공유업체 디디 출싱이 24%나 넘게 올랐어요. 중국에서는 지난 1년간 뭐 디디라든지 뭐 징둥닷컴 뭐 이런 회사들을 계속해서 제재를 해왔습니다. 특히 뭐 승차 공유업체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신규 가입 금지령을 뭐 1년 동안 내려왔어요. 뭐 미국에 속해 있지 마라. 미국 나스닥에서 제외가 돼서 뭐 중국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압박을 넣기도 하였죠. 아무튼 이런 중국 관련 주식들에 대해서 뭐 금지령이라든지 제한령을 좀 풀어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국 관련주들이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은 뭐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졌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뭐 아마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존이 2% 가까이 오르면서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좀 더 오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 이는 오늘 주식 분할이 있었기 때문이죠. 2000불대가 넘었던 아마존은 20대 1 주식 분할하면서 오늘 120한 5불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오늘 20대 1 분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가격이 되었고요. 주식 분할 이후에 최근 뭐 101불 정도가 저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2000불을 찍었다고 할 수 있겠죠. 주식 분할 전에는. 그래서 101불에서 지금 124불까지 올라왔으니까
최근 뭐 2주간에 20%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역시 자 이번 주에 프락시 스테이트먼트가 나오면 뭐 10대 1이 됐건 5대 1이 됐건 자, 주식 분할 비율도 나올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관련된 정보가 살짝 뜨기만 해도 지금 어느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아마존이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6월 달에 한 차례 좀 강세를 보여줄 수도 있겠어요. 물론 이번 달에는 6월 중순에 FOMC 회의도 있고 앞으로 또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한 차례 크게 출렁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 8월 달에는 테슬라도 주식 분할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아마존의 최근 20% 상승세처럼 8월 달에 테슬라 주가도 또 한 차례 좀 강력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그거를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6월 10일 날 미국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5월 11일에 발표되었던 4월달 CPI가 전월 대비 살짝 꺾이는 모습이었어요. 8.3%가 나오면서 8.5% 대비 좀 내려앉은 모습이었는데 이번 달에도 좀 더 내려오는 모습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측은 8.2에서 8.3% 정도는 되는데, 자, 이것보다 좀 더 낮은 수치가 나오면은 좀 더 시장에 그래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역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번 주 말로 갈수록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다는 거, 그리고 다음 주에는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큰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요,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은 맞고, 인플레이션이 꼭 기업들에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기업이 똑같은 뭐 수량 똑같은 물건을 팔더라도 마진이 더 크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판가에 잘 그 원자재가 상승을 녹여 놓을 수 있다면, 전가시킬 수 있다면은 더욱더 큰 영업이익을 만들 수 있는 게 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뭐 5.4% CPI 지수를 보여주고 있고, 미국은 8%가 넘는 상황이죠. 상당히 인플레이션이 심한 상황인데, 이럴수록 기업들의 진검 승부가 펼쳐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높고 마진율이 높은 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브랜드 가치와 마진율이 없다면은 그런 기업들은 이제 도태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살아남은 승자가 독식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브랜드와 기업의 마진율에 집중을 하면서요, 좋은 기업들을 선별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나스닥 100의 지수는 항상 이렇게 연초 대비 상승률을 보여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마이너스 23%라는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번도 마이너스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올해 한번 쉬어갈 수도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2018년도 좀 안 좋은 해였는데 그때도 0.04%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다시 한번 이를 말아 올려서 플러스 수익권으로 나가면은 지금이 아주 투자하기가 좋은 때이겠죠. 아무튼 나스닥 100 지수, 뭐 S&P 500 지수 이런 것들은 승자 기업들만 계속해서 모아놓은 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태되는 기업들은 이런 지수에서 빼버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증시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좀 더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올리고 싶다면 시장 대비 초과적으로 상승하고 초과적인 마진율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 같은 기업을 장기 투자하는 게 나스닥 100 지수의 장기 투자보다도 수익률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변동성은 훨씬 심하겠죠. 그 변동성만 잘 이겨내면서 장기 투자를 하실 수 있다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주 주말에 머스크가 테슬라 관련돼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많이 했는데요. 뭐 이거는 테슬라 주가랑은 크게 상관없는 멘트일 수도 있겠는데, 머스크가 이제 자기의 법률 대리인인 링글러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5월 17일에 트위터로부터 가짜 계정이 5% 이하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데이터를 제시해 달라라고 했는데요. 자, 3주가 지난 지금까지 트위터에서는 이러한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자체적으로 판단건데 트위터의 가짜 계정은 20%가 넘을 것 같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링글러 변호사에 따르면요, 현재 이러한 데이터를 제시해주지 못하는 트위터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뭐 50조 원이 넘는 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조항들이 당연히 있겠죠. 일론 머스크라고 하더라도 50조 원의 베팅은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뭐 돌파구, 출구가 있기 마련이죠.
자, 이런 말이 나오면서 트위터는 1.47% 하락했고 테슬라는 1.6% 상승을 했어요. 아마 올해 한 10월 정도까지 가야지 이게 결단이 날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에 대한 의지는 아직도 강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트위터 인수가를 좀 낮출 수도 있겠고요. 정말로 트위터 인수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론은 뭐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요. 아무튼 오늘 주가 상황을 보니까 일론의 트위터 인수 가능성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테슬라에게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메인 뉴스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 오더가 진짜 줄었나? 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차값을 엄청나게 많이 올리면서 오더가 줄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상황에 테슬라가 잘 적응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잘 제시하는 트로이 테슬라이크에 의하면요.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미국 테슬라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자체 서베이를 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의 최근 2022년 2분기 오더량이 전분기들보다 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2분기가 한 66일 정도 흐른 상황인데요. 66일, 67일 정도 흘렀을 때는 테슬라의 오더량이 500대가 넘을 때가 많았어요. 많을 때 1500대까지 갔는데 지금은 한 300대 수준이라는 겁니다. 2분기 오더량이 그만큼 작다는 건데요. 이는 아무래도 테슬라를 주문하고 난 다음에 그 인도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나도 길어졌다는 것이라고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6월에 모델 Y를 인도받은 미국 차주분들은요, 최소 7개월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자, 그 인도받은 딜리버리 월마다요, 이렇게 보면은 기다리는 그 일수가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모습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점점 더 길어지는 대기 시간이 2분기 오더량 감소를 만들어낸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모델 Y의 세부 트림별로 보면요. 모델 Y 역시 롱레인지가 인기가 많죠. 롱레인지가 244일로 한 8개월 정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퍼포먼스는 3개월이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네요. 104일 정도. 자, 이렇게 계속해서 기간이 길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누구나 7개월 정도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오더를 취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추세가 나쁜 것이냐라는 질문에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전히 백로그, 그러니까 기주문량이 워낙 많다는 것이죠. 최근에 테슬라는 사이버트럭 오더를 스탑하기도 했죠. 워낙 오더가 많다 보니까 일부러 제한을 두고 있기도 하고요. 테슬라의 오더 백로그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는 몇 개월치 생산량의 오더를 갖고 있느냐 이거를 표현한 거예요. 현재 프리먼트 팩토리는 4.75개월치의 오더량을 갖고 있고 이는 올해 초가 4.5, 4.35였는데 올해 초보다도 많은 수치의 오더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기가 상하이 같은 경우도 올해 초 3개월치보다 더 많은 4.4개월치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자, 6월이 되었더라도 올해 3월보다도 더 비슷하거나 더 많은 양의 오더를 가지고 있다라고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를 생산량으로 치면요. 6월 4일 기준 프리먼트는 21만 대의 오더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 기가 상하이는 29만 대의 백로그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50만 대의 오더를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생산한 물량은 많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전기차 침투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더는 충분히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만 잘 되면요. 테슬라는 마진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마진율에 대해서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테슬라 화이트 칼라 직원 10%를 감축한다고 했습니다. 테슬라 직원이 10만 명인데 화이트 칼라 직원은 4만 명이라고 치면 10%를 감축하면 4천 명 정도 감축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생산직 직원을 지속해서 채용한다고 했습니다. 테슬라는 실제로 향후 1년 동안 총 인원을 늘릴 계획이고 되도록 시급제 생산직 임원들을 더 채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총 급여 수준은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는 그 총 급여 수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자, 조직에 도움이 안 되는 직원들은 빨리 잘라가지고 총 급여 수준을 유지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를 통해서 오펙스 그러니까 판관비 같은 자, 운영 비용을 줄인다는 겁니다. 운영 비용을 골드만삭스의 의견에 따르면은 연간 절감액이 0.225 빌리언에서 1빌리언 정도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만약에 1빌리언까지 줄인다.
라고 하면 우리 돈 뭐 1조 2천억 원 정도를 줄이는 거죠. 그럼 이게 연간 EPS로 따지면은 연간 0.6에서 0.8 EPS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EPS의 증가는 주가 상승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EPS 곱하기 PER이 바로 주가니까 EPS가 올라가면 주가가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주와 다음 주 좀 테슬라 주가가 다이나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주식 전반적으로 다이나믹할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주 10일에는 CPI 지수가 발표가 있고 다음 주 14, 15일에는 FOMC 회의가 있어서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테슬라의 프록시 스테이트먼트가 나오면은 테슬라에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한 주, 2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이런 테슬라 주가의 움직임, 미국 증시 주가의 움직임에 일희일비 너무 하지 마시고요. 평소 하시던 일, 하시던 취미 재밌게 사시면서 테슬라 10년 충분히 기다려 볼 만하니까 기다리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테슬라는 지구에서 가장 의미 있고 익사이팅한 제품을 만들었고 앞으로도 만들어낼 것이에요. 자, 이게 9월 30일 AI 데이 때 또 여실히 또 드러날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